어떤 AI라는 것은 우리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강한 담론이라고 보면, 마라톤은 조금 더 이제 자연에서 활동하는 그런 낭만적인 속성이 있는, 기량적인 속성이 있는 걸로 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측 여러분. 생활변화 관측소연구원 정석환입니다. 오늘은 마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AI 시대의 마라톤 열풍,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한편에서는 AI가 너무 발전해서 우리 직업을 어떻게 빼앗을 수도 있고, 뭐 유발 하라리도 최근에 오셔서 여러 가지 뭐 대담도 하시고, 이런 AI 담론이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커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마라톤, 이런 러닝하고 마라톤 관련된 주제로 굉장히 열풍이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렌드 노트에서 작년에 낭만하고 효율이라는 키워드의 이제 부상이라는 주제로 트렌드를 정리를 했었는데, 뭐 이런 속성만 대비해서 생각을 해봐도 어떤 AI라는 것은 우리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강한 담론이라고 보면, 마라톤은 조금 더 이제 자연에서 활동하는 그런 낭만적인 속성이 있는, 기량적인 속성이 있는 걸로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AI를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 직업을 이제 많이 앗아갈 것 같고, 내 위치를 대체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AI에 느끼는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마라톤 사진을, 이제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 사진을 보면 너무 멋있다,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AI한테선 느끼지 않는 어떤 되게 인간적인 선방성이 이런 마라톤에는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라톤의 데이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의 언급 추이를 살펴보면은 이제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내 추이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턴적으로는 1년에 2번씩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국 3대 마라톤인 서울 마라톤, JTBC 마라톤, 춘천 마라톤이 이제 개최를 할 때마다 언급량이 높아지는 패턴이 있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게 코로나 전에도 이 피크들이 이제 발생을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직후에 상승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이후로 굉장히 큰 피크를 만들면서 트렌드가 이제 형성된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라톤의 종류도 한번, 사람들이 어떤 마라톤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춘천 마라톤, JTBC 마라톤, 서울 마라톤이 이제 가장 큰 피크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부터는 이제 하프 마라톤, 10km 마라톤, 첫 마라톤 같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덜 요구되고 입문자들을 위한 그런 마라톤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부터는 이 하프 마라톤의 언급 추이가, 이제 언급량이 이제 춘천 마라톤, 서울 마라톤보다 더 이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정말 42km를 뛰는 그런 마라톤보다는, 그보단 품이 좀 덜 들어가는 마라톤에 대해서 수용자가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굉장히 재밌는 마라톤 하나가 있는데요. 계속 나오는 인물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하고 기안84가 그 주인공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팬덤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이제 책을 쓰실 때 루틴을 한번 공유를 하면서, 러닝을 꼭 하고 평생에 걸쳐 마라톤을 참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무라카미 팬분들은 이 마라톤,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셨던 것들도 있어서, 이 트렌드가 왔을 때 시작하시면서 무라카미 하루키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23년도 정도부터 기안84 마라톤이라는 언급량도 제법 크게 나타나요. 기안84님이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마라톤, 러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붐이 되었었는데요. 마라톤을 촬영하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긴 여정이었을 텐데, 그 고통이나 어떤 수고스러움, 그런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감동 깊게 봤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인지 관심도가 매우 커졌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의 그럼 연관어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요, 마라톤의 함의가 변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키워드가 뭔지 살펴보니 인생이라는 키워드가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하면서 저희가 은유적으로 많이 말하는 명언들도 많고 그거에 관련해서 블로그 글도 쓰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살펴보면 인생은 마라톤, 달리는 나를 상상만 하다가 이제는 실행하여 달리기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나도 작게나마 처음으로 경기에 접수를 했는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꾸준히 달리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항상 한 해 마무리를 할 때면 올해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조급하고 속상했는데 어느 순간 인생은 마라톤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꾸준히 끝까지 완주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니 오늘도 잘 살았다. 그래서 마라톤, 인생 관련된 키워드는 은유의 맥락에서 이제 현실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훈련이라는 키워드의 상승입니다. 22년도부터 25년까지 훈련이라는 키워드가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위대한 스친님들 훈련 어떻게 해? 나는 일단 주 5회 운동하고 있고 주 4회는 조깅으로 5km 하고 있어. 그다음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주 1회는 인터벌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를 보고 훈련 계획을 짜봤는데 조언을 부탁해, 이런 식으로 훈련 방식을 공유하면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물어보시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이제 수능 보기 전에 수능 며칠 전 공부법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이제 JTBC 마라톤 50일 남았는데 수요일, 토요일 거리주 가능 일정으로 훈련 일정 짜줄게 하면서 본인의 앞으로 8주간의 훈련 일정을 이제 적어두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들을 보면은 드는 생각이 그냥 일반 운동 트렌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전에 헬스가 주도했던 운동 트렌드와는 다르게 이 훈련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라톤과 헬스 하는 사람이 정확히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이런 공통적인 키워드로는요, 건강, 습관, 근육, 체력, 목표, 주말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함께 언급되는 차별적인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헬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자극, 바디 프로필, 지방, 단백질, 칼로리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차별적으로 언급이 돼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삶, 훈련, 그리고 인생, 계획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희가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좀 더 붙어있던 키워드 트렌드였다고 저는 이제 느껴져요. 헬스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단백질을 얼마큼 섭취해야 되고 체지방을 어느 정도로 뭐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정말 일상성이 좀 더 강했고, 마라톤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기보다 라이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먹어야 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키워드의 그런 층위 자체가 어떤 라이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소셜미디어의 풍경 같은 것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헬스의 씬을 생각하면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오늘 이제 오운완 이런 키워드와 함께 그런 몸을 보여주는 좀 정적인 분위기가 이제 대표적인 풍경이었다면, 이제 러닝과 마라톤의 풍경을 한번 살펴보면 탈진에 가까운 이제 길바닥에 엎어져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땀에 뒤덮여 있는 그런 씬들이 좀 더 이제 헬스와는 다른 모습으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러닝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나이키 런이라든지 다양한 뭐 스트라바 뭐 가민 등 이제 다양한 측정 가능한 이런 서비스나 도구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자기가 얼마나 뛰었고 페이스가 어떻고 이런 기록들이 다 이런 피드에 이런 사진과 함께 이제 노출이 되는 것이 이제 티피컬한 방식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위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떤 증명 가능한 속성이 헬스보다도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하는 행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허세 아니야? 하는 부분들도 이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증명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허세일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러닝 자체에 관련해서도 뭐뭐 런이라고 하는 그런 런을 전미어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이 모닝런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중런이 있어요. 그 밑으로 뭐 펀런, 펀런이겠죠. 그리고 기부런, 퇴근런, 새벽런 등등이 있는데요. 전 그 중에서 모닝런, 새벽런, 우중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퇴근 전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떤 새로운 종류의 선망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 한편으로 우중런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비 오는 날에 굳이 가서 뛰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에 올리는 거를 이제 우중런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자는 절대 못했을 우중런, 그때의 낭만 잊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개최가 됐었던 서울 마라톤, 동아 마라톤 날에 이제 아쉽게도 비가 왔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거기에 어떤 낭만적인 부분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기보다 이런 러닝이나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군, 우중런이 되겠구나,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 러닝과 마라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가의 레벨업이라는 부분은 작년 트렌드 노트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다루었던 테마인 건데요. 여가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일하는 시간은 9 to 6고 그 삶의 일부를 좀 떼서 내 여가에 투자하겠어 개념이 아니라 이 여가 자체가 그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삶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보스턴 마라톤에 가기 위해서 10년을 계획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내 일상을 잘게 쪼개서 훈련 루틴을 만들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거는 여가가 아니라 삶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이런 여가의 레벨업이라고 그때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성공보다 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미, 여가 활동을 할 때 어떤 달성 그리고 어떤 졸업을 위한 그런 목표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정말 꾸준히 내 삶에 걸쳐서 성장에 대한 감각을 느끼면서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서 성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훈련의 일상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그전에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이제 내 루틴을 만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걸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업이나 브랜드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이어도 훈련이라는 개념이 이제 내 인생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